60대, 70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한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허전한 걸까?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혼자가 편하다는 건 정말 편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지쳐서 도망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느낀 건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편한 혼자와 지친 혼자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표정이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이다. 이 말이 저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조용히 오래가는 지혜를 나눕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74세 되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3년째라고 하셨어요. 그분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데 뭘 보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조용하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있어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라고 하시더군요. 텔레비전에서 사람 웃는 소리가 나올 때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데 통화가 끝나면 오히려 더 조용해져요. 목소리 듣고 나면 반가운 게 아니라 끊고 나서 더 허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리로는 채울 수 없는 것, 사람으로도 채우기 어려운 것, 전화 한 통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나는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 아니면 견딘 적이 있었나?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과 관련해 꼭 나눠야 할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과 고독에 잠식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건 의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줄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건 사교성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건 취미 추천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노년을 완성시키는 이유입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8세 진수 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진수 씨는 은퇴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하고 나온 분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실 소파에 앉는 겁니다. 아내는 이미 문화센터에 가고 없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아침 9시 뉴스를 틉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그런데 예전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뉴스가 업무의 연장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화면이 돌아가는 겁니다. 10시. 뉴스가 끝나면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관심은 없는데 끌 이유도 없어서 그냥 둡니다. 11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딱히 먹고 싶은 건 없는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라면을 끓입니다.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후루룩 먹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은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릇 씻고 나면 또 할 일이 없습니다. 오후 1시.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강아지 산책하는 이웃, 그런데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복도에서 울릴 때마다 누가 오나 싶어 현관 쪽을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 집에 올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오후 3시. 낮잠을 잡니다. 자려고 누운 게 아니라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잠이 든 겁니다. 깨면 4시 반.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루 중 가장 이상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사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작하기엔 늦은 시간, 그냥 앉아서 어두워지는 창밖을 봅니다. 저녁 6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눈이 갑니다. 아내가 돌아옵니다.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있었지. 진수 씨는 이 대화를 3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프지도 않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모르겠어요.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제가 느낀 건요, 진수 씨에게 부족한 건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일할 때는 하루가 알아서 흘러갔죠.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오후 업무 보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가끔 가족 외식하고 그 리듬이 30년 넘게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은퇴와 함께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시간은 갑자기 내 것이 되는데 내 것이 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은퇴 축하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진수 씨도 그랬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시간이 생기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이것도 저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진 거예요. 그 감각이 참 낯설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일과가 사라지면 심리적 공허감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건 우울이나 질환이라기보다 생활 리듬의 부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몸은 30년 동안 아침에 움직이던 리듬을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으니 몸과 마음 사이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24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분은 하루가 짧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루가 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하루에 자기만의 리듬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대단한 스케줄이 아니에요. 아침에 커튼을 여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점심을 차려 먹는 것. 이런 작은 리듬 하나가 하루의 뼈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루의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의 시작을 내가 결정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커튼을 안 열면 아침인지 오후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구분이 안 되면 하루가 뭉개집니다. 뭉개진 하루는 끝나도 뭘 했는지 모릅니다. 커튼을 여는 3초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3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3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목적 없이 걸어도 됩니다. 편의점에 가서 음료 하나 사오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으면 세상도 닫혀 있는 것 같아지거든요.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라도 상을 차려서 드세요. 라면이라도 그릇에 담고 젓가락 놓고 앉아서 드시는 겁니다. 서서 먹거나 냄비째 먹는 건 나를 대충 대하는 일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생각보다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찬이 김치 하나뿐이어도 괜찮아요. 접시에 담아서 상에 앉아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나를 존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 중에 내가 고른 시간 한 블록을 만들어 보세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냥 멍하니 앉아있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내가 정했다는 겁니다. 떠밀려서 보내는 시간과 내가 선택해서 보내는 시간은 같은 1시간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선택한 시간은 끝나고 나서도 뿌듯함이 남거든요. 그 뿌듯함이 다음 날의 원동력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혼자서 즐거웠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오늘은 딱히 없었네 하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관찰이니까요. 내일은 하나쯤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리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이틀, 사흘 쌓이면 어느 순간 오늘 하루가 꽤 괜찮았는데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에서 친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맞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커튼 여는 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지고 어떤 분은 밖에 나가야 비로소 기분이 바뀝니다. 또 어떤 분은 뭘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나한테 맞는 리듬을 못 찾은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수 씨도 처음 석 달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넉 달째 되던 어느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오늘은 좀 다르네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조용히 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하나라도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따라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과 고독에 잠식되는 사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72세 명숙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자녀 3명을 다 독립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 아들은 부산에, 막내딸은 해외에 있었어요.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등산 모임에 나가고 오후에는 바둑 모임에 가고 저녁에는 동창 모임이 있는 날도 있었어요. 명숙 씨는 남편이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다고 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텔레비전 볼 수 있고 내 시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점심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시간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 드라마를 찾고 그것도 끝나면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손이 리모컨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세라믹 냄비 세트.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만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카드 결제음이 울리면 뭔가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내가 결정을 했고 뭔가가 오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면 뜯어보지도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3개, 4개씩 쌓이는데 열어볼 마음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냄비 세트, 건강식품, 실내화, 여름 이불. 상자만 쌓이고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현관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다 뭐야? 또 산 거야? 명숙 씨는 그 말에 속이 상했지만 따지고 보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허전해서 산 거였으니까요. 명숙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쇼핑이 아니라 허전함을 채우려는 행동이었다는 걸요. 물건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전환점은 아주 작은 데서 왔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도서관 앞을 지나가게 됐대요. 유리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함께 책 읽는 모임.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시간에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라는 생각에 들어갔답니다. 처음 간 날 어색했다고 합니다. 다들 책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 사이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도서관 안에서 책 넘기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자기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도 처음엔 책이 안 읽혀서 그냥 와서 앉아만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계시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좀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어준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자리를 잡게 해줬대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되면서 명숙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 됐거든요. 수요일 저녁이면 내일 뭐 입고 가지 하면서 옷을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 기대감이었어요. 그러더니 혼자 있는 다른 날에도 달라졌대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평일에도 메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첩에 생각나는 문장을 적어두고 목요일에 그걸 나누는 게 작은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홈쇼핑 채널은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됐대요. 택배도 줄었고 카드값도 줄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택배가 안 오네 하고 물었을 때 명숙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필요 없어졌어. 제가 느낀 건요, 명숙 씨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기다릴 수 있는 시간 하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기다림이 일주일의 리듬을 만들었고, 리듬이 생기니까 혼자 있는 날도 허전하지 않아진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능동적으로 시간을 쓰는 건 같은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는 건 자극이에요. 그런데 자극은 끝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선택해서 한 활동은 충족이 됩니다. 충족은 끝나도 여운이 남거든요. 홈쇼핑 결제도 자극입니다. 그 순간은 뭔가 한 것 같지만 결제가 끝나면 다시 텅 빕니다. 반면에 수첩에 한 줄 메모를 남기는 건 충족이에요. 그 한 줄이 내일의 나를 기다리게 하니까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건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비슷해요. 물이 쏟아지는 동안에는 뭔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꼭지를 잠그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반면에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씨앗을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싹이 트거든요. 그 기다림 자체가 하루의 방향을 줍니다. 명숙 씨가 달라진 건 목요일 독서 모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모임이 명숙 씨에게 기다림을 줬고, 기다림이 수첩 쓰기를 만들었고, 수첩 쓰기가 평일에 혼자 있는 시간을 바꾼 겁니다. 하나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번져나간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면 좋아지는 분이 있고 밖에 나가도 여전히 허전한 분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좋아지는 분은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도 허전한 분은 장소가 아니라 기다릴 것이 필요한 분입니다. 명숙 씨처럼 일주일 중 하루라도 기다리는 날이 있으면 나머지 날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시간을 자극이 아니라 충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무기력한 시간대를 파악해 보세요. 오후 2시쯤인 분이 많더군요. 점심을 먹고 나면 슬슬 나른해지면서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게 되는 시간이에요. 혹은 저녁 식사 후 7시에서 9시 사이가 유독 길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시간대를 정확히 아는 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시간에 손을 쓰는 활동 하나를 넣어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 뜨개질 무엇이든 좋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도 되고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손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면 머리가 따라오거든요. 반대로 몸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많아집니다. 생각만 많아지면 대부분 좋지 않은 쪽으로 흐릅니다. 지난 후회, 앞으로의 걱정, 지금의 허전함. 손을 움직이면 그 흐름이 멈춥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활동의 흔적을 남겨보세요. 수첩에 한 줄 적는 것도 됩니다.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됩니다. 오늘 만든 반찬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보는 것도 됩니다. 흔적이 남으면 내가 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텅 빈 시간에서 채워진 시간으로 바뀝니다. 한 달 후에 수첩을 넘겨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썼는지 보이거든요. 그게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보세요.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창밖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10분 동안 느껴지는 감정을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편안한가, 불안한가, 지루한가, 의외로 괜찮은가. 그 감정이 지금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의 온도를 알려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지가 아니라 시간의 쓰임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바뀌면 혼자 있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밥 먹고 고민을 나누고.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풀어진 겁니다. 77세 상철 씨. 이분은 젊은 시절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부서 회식이면 늘 가운데 앉았고 주말이면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이런저런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철이가 빠지면 분위기가 안 난다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때는 전화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형,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과장님 저녁 한번 하시죠. 연말이면 달력이 약속으로 꽉 찼습니다. 12월에는 저녁 약속이 안 잡히는 날이 없었다고요. 상철 씨가 가끔 그때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웃었던 기억, 동창 모임에서 노래방 가던 기억, 누군가 형, 고맙습니다 하고 악수하던 순간. 그 기억들이 따뜻하기도 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서글프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1년이 지나니까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전화기를 보는 게 습관인데 울리지 않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려서 봤더니 통신사 광고 문자더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상철 씨는 처음에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연락도 없는 거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명절에 먼저 전화를 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 아, 형, 잘 지내죠? 나중에 한번 봐요 하고 끝이었답니다. 나중에가 오지 않는다는 걸 3년쯤 되니까 알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어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전화가 30분을 넘겼습니다. 근황도 이야기하고 옛날 출장 갔던 이야기도 하고 서로 병원 다니는 이야기도 했대요.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못 올라가. 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세대다. 그 말에 둘이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끊고 나서 상철 씨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약속도 안 잡았고 어디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충분했대요. 그때 느낀 거라고 하더군요. 아,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면 되는 거구나. 예전에는 연말 모임이 10개는 됐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친구 한 명과의 전화 한 통이 그 10개 모임보다 마음이 따뜻하더라. 상철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나이가 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에요. 은퇴하면 일터에서 만난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체력이 줄면 모임에 나가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연락을 안 하는 건 상철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이 겹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만나면 피곤한데 안 만나면 쓸쓸하다.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십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가 정서적 만족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요. 친구가 10명이어도 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친구가 1명이어도 마음이 통하면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관계를 줄여도 외롭지 않은 분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수를 늘리려 하지 않고 남아있는 관계를 깊게 가꾸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관계, 생활 습관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쪽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락 안 오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때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떠난 관계는 놓아주고 남은 관계에 마음을 쓰는 겁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 시간에 남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관계 쪽은요.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요즘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기다리는 쪽은 외롭지만 내미는 쪽은 외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야,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했네. 이런 말 들으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상철 씨도 그 친구에게 일주일 뒤에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야, 지난번에 내가 전화해줘서 좋았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어.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우리 이제 서로 번갈아 하자. 그 뒤로 두 분은 2주에 한 번씩 전화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약속을 정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대요. 생활 습관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혼자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어폰 끼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음악이 흐르면서 걷다 보면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입가에 웃음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 감각이 관계에서 오는 허전함을 상당 부분 다독여줍니다. 상철 씨는 요즘 저녁 산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폰에 옛날에 좋아하던 가요를 넣어두고 아파트 단지를 2바퀴 돈대요. 한 바퀴 돌면 15분, 2바퀴 돌면 30분. 처음에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쓸쓸했다고 합니다. 혼자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걷다 보면 바람이 불고 음악이 흐르고 가끔 고양이가 길에서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웃을 때가 있다고요. 혼자 걷는 게 이렇게 나쁘지 않구나 하고 느낀 게 산책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맥이 아니라 연결의 깊이 이야기였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혼자 있는 시간의 품격이 따라옵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놓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면 뭔가 대단한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예를 배워야 한다. 악기를 배워야 한다. 뭐든 배워야 한다. 주변에서도 취미 하나 만들어 하고 쉽게 말하죠. 자녀들도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뭐 좀 배우세요 하고 친구들도 나는 요즘 이거 하는데 너도 해봐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새로 배우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가 다를까 살펴봤더니 그분들은 자기만의 의식이 있더군요. 취미라고 부르기도 뭐한 아주 작은 의식. 80세 순옥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옥 씨의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들를 때마다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세요. 그런데 물을 주시면서 화분한테 말을 걸으세요. 오늘 좀 더 컸네. 이 잎은 왜 이러지? 여기는 해가 잘 안 드나 봐. 이런 말을요. 며느리는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화분한테 말을 거는 게 뭔가 외로워 보였다는 거죠. 남편한테 어머니가 화분한테 혼잣말 하시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시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하루를 여는 모습. 화분에 물 주는 게 끝나면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시고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서 차를 드시면서 창밖을 보시는 게 순옥 씨의 아침이었습니다. 순옥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안 외로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외롭지. 근데 아침에 화분에 물 주면 좀 괜찮아져. 그게 끝나면 차 한 잔 마시고 창밖 보면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10시야. 10시면 이미 하루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 순옥 씨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세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 오는 날 아침이 제일 좋아.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빗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 들으면서 보리차 마시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편해. 이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려면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순옥 씨는 빗소리를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셨고 보리차를 즐기는 걸 알고 계셨고 화분이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있었어요. 순옥 씨에게 화분 물주기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 의식이 아침을 만들고 아침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하루가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운 건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그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커튼을 여는 것도 좋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고 차를 끓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의식 하나. 그게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일상의 작은 루틴이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 뇌에게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순서로 뭔가를 하면 몸이 먼저 안정되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순옥 씨처럼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고 진수 씨처럼 커튼을 여는 것도 좋고 명숙 씨처럼 수첩에 한 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상철 씨처럼 산책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고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의무가 되고 내가 골라서 하는 건 의식이 됩니다. 의무는 지치지만 의식은 지탱해줍니다. 다만 건강과 관련된 루틴은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한 솔루션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하나. 매일 나만을 위한 의식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차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도 좋고 산책 후에 일기를 한 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 반복이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번 주에 시작해 볼 수 있는 것 하나.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일기를 한 줄 써보세요. 오늘 햇빛이 따뜻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오늘 딸한테서 문자가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하루를 돌아보게 만들고 돌아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텅 비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달이면 굳어지는 습관 하나. 오늘은 나를 위해 이것 하나 했다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혼자 사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회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겁니다.
순옥 씨가 화분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돌봄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화가 아니라 완성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쌓이면 노년의 품격이 따라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의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지는 건 성격 탓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과 잠식되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관계는 수가 줄어도 깊이가 남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건 대단한 취미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질 때 노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늘 마음에 남으셨다면 충분합니다. 전부 다 실천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셔도 내일의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수 씨처럼 하루가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내일 아침 커튼 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명숙 씨처럼 뭔가로 허전함을 채우고 계시는 분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상철 씨처럼 사람이 그리운 분은 오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순옥 씨처럼 이미 자기만의 아침이 있으신 분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4분은 모두 다른 상황에 계셨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고 나서 그 시간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진수 씨는 커튼을 열기 시작했고, 명숙 씨는 수첩을 들기 시작했고, 상철 씨는 전화기를 들었고, 순옥 씨는 매일 아침 화분 앞에 섰습니다. 전부 돈이 안 드는 일이에요. 전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힘드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나를 돌보는 일이니까요.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라도 했는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혼자만의 의식은 무엇인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셨던 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 안에서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허전할 수 있어요. 텅 빈 오후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시간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일 수 있습니다. 그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어느 날은 오후 내내 혼자 있었는데 오늘 꽤 괜찮았는데 하는 날이 옵니다. 커튼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느끼는 순간, 혼자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순간, 산책하다가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순간, 수첩에 오늘의 한 줄을 적는 순간, 오래된 친구 목소리를 듣고 웃는 순간, 그 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조용한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계실 수도 있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나를 위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 선택을 하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혼자라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채워가시면 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그 문장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품격 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